바로 선거구별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갑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 갑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모두 5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최근 민주당 문윤택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훈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죠. 이 컷오프 되기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명을 상대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를 기록했고 이어서 송재호 국회의원 23%, 김영진 전 국민의힘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11%, 장동훈 전 도의원이 8%, 문윤택 전 이재명 메시지 특보가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없다는 응답이 14%, 모름, 응답 거절이 13%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무려 27%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은 도내 다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는데 이 갑선거구인 경우에 민주당 후보 간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그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약 2%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2%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오차범위 내죠. 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앞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내 후보를 조사했는데요. 당내 후보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재호 의원이 34%,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33%로 나타나서 송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선호도 조사에서는 김영진 전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32%로 나타났고요. 장동훈 전 도의원이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7%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이 26%, 녹색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이 1에서 3% 이렇게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전국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야만이 비례대표원을 활동받을 수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인 경우는 제주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갑선거구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좀 설 연휴를 앞두고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사가 크게 한 3개에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네. 100% 그 전화 면접 조사로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거의 좀 비슷한 추이가 이렇게 네. 확인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그 문대림 후보의 그 초박빙 승부가 네.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그 추격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민주당이 좀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그 지지율 합산이 네. 50%를 넘고 있습니다. 송재호 후보, 그다음에 문대림 후보, 또 네. 문윤택 후보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54% 정도 이렇게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원팀이 성사된다면 아마 이 득표율을, 이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한다면 아마 민주당 그 주자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선이라는 그 흥행 요소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선이 끝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반사이득, 즉 컨벤션 효과를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 민주당에 좀 상당히 유리한 이런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그 아까 송재호 후보와 그 문대림 후보 이번 조사 결과 그럼 누가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 이걸 좀 봤을 때 저는 좀 문대림 후보가 약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좀 약간 좀 기분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부단하게 일군 예. 현역 의원인데 이번 결과에서 박빙에 이렇게 예. 그 지지율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갑 선거구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게 지금 얼마 채 뭐 1년 남짓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에 20대 총선과 21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는 서귀포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 지역구를 옮겨서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박빙의 승부까지 이렇게 펼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문 후보 측에서가 상당히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남철 국장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번 조사가 뭐 아까 윤 대표께서는 문대림 후보가 뭐 조금 웃을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냥 크게 가서 네. 민주당이 웃었다. 네. 이제 점점 저희들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후보들이 송재호, 문대림, 김영진, 김한국, 장동훈, 고영권, 문윤택 이렇게 좀 분포도가 이제 맞습니다.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압축이 되면서 그 압축된 표들이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으로 몰려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은 웃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네. 왜냐 그러면 문대림 후보와 이제 빅투인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전체 선호도 그다음에 당내 선호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이 두 후보의 이제 경선을 앞둔 이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잘못되면 네. 본선에 가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로 내부 총질에 의해서 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냐. 그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자체의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고민, 흥행을 어떻게 흥행시킬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의 경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치열한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지금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원팀을 이루자라는 데 약속을 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걱정입니다. 우리 고대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윤택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되면서 이제 송재호 의원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두 사람이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도 이제 문대림 후보 쪽에서 송재호 의원 쪽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당내 내부의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표로 좀 전환시켜 보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 민주당 도지사 후보였던 그 김은남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지자 결국 김은남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세력들이 제주시 도남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지사를 지원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도당위원장이 위성곤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을 자초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 당에 손해를 끼친 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선에서 진 후보가 뭐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겉으로는 봉합을 하고 겉으로는 한 팀이 되지만은 이게 과연 정말 똘똘 뭉치는 안팎으로 정말 한 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감이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 우리 제주시 갑선거구의 어떤 변수
특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뭐 국정이 뭐 정리한 대로 뭐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의 변수는 원팀의 그 성사 여부에 이젠 그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팀 서약을 했지만 뭐 설령 뭐 그 낙선한 후보가 그 본선에 진출한 후보팀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대로 뭐 국장이 잘 짚어줬는데 그 지지자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돕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의 앙금이 너무 크게 남아서 앞으로 좀 후유증 봉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민주당이 처한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전략공천이나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추가적인 그 인재 영입을 좀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함철 국장께서도 갑선거구 변수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뭐 민주당이 초박빙이어서 네, 국힘은 뒤에 이제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 아까 계속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민주당의 원팀 얘기인데 뭐 원팀은 서약은 했습니다만은 원팀 서약을 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그 찍은 사진을 보면 한 사람만 웃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윤택 후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 뭐 자기가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탈당이나 뭐 다른 당으로 출마를 뭐 무소속 그런 것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원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경선에서 과연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중에 들과 함께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건 뭐 경선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문 전 후보가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자기의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 부분이 또 남아있는 문 후보와 송 후보의 이제 가장 최대 관심사일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네거티브로 가는 양상, 포지티브가 아니라 완전히 네거티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과연 유권자들, 그러니까 뭐 경선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일반당원 50%지만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게 다음 주에 이제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 진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고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도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시갑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언론사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